자, 안녕하십니까. 지프 이 팀장입니다. 오늘도 역시 저희 지프 오너 회원님들에게 사후 관리에 대한 지프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을 구입을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간단하잖아요. 근데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후 관리가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15년 동안 늘 사후 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고객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역시나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.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들어가지도 않아요. 일단 우리 일반인들이 이 차를 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냥 맡겨야 돼요. 본인이 만지려고 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, 왜냐면 운전을 한다는 건 곧 내 생명, 남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문가 자격증이 있다면 모르가, 그러지 않으면 그냥 체크하는 방법까지만 알아도 괜찮다,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일단 랭글러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했고요. 엔진룸 늘 제가 신차 검수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죠. 여기에서 각종 오일류에 관련된 부분만 오늘 체크를 하는데 꼭 듣고 넘어가셔야 될 오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. 간단한 거부터 할게요. 일단 엔진 오일 있잖아요. 엔진 오일 여기에 꼬다리 있어요. 이거는 뭐 이제 대부분은 다 아는데 아직도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엔진 오일의 양을 체크를 할 때는 이 꼬다리를 보시면 되고요. 이 휴지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닦으시고요. 대부분 다 아시겠죠?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엔진 오일 상태가 현재 어떤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리고 다시 꼽아요. 꽂고 흔들면 안 돼요, 두 번째 꼽을 때는. 그리고 절대 알고 계셔야 될 거, 다들 아시겠지만 엔진을 킨 상태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. 엔진이 다 꺼지고 최소 5분 있다가 하시는 거예요. 엔진이 다 식은 다음에 이렇게 넣었다가 한 5초 있다가 다시 꺼내면 여기에 엔진 오일 체크가 되죠. 지금 거의 끝까지 다 올라온 상황이에요. 아마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일 건데 거진 끝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이 오일 양을 체크를 할 때 물론 당연히 부족한 부분, 여기 보시면 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엔진 오일이 거의 없다는 거고요, 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엔진 오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자, 엔진 오일이 없을 때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. 온도가 올라갈 테니까요. 근데 엔진 오일이 많을 때도 문제가 돼요. 시동이 안 걸리고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. 그래서 늘 이 사이에 적정하게끔 유지를 시켜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우리 운전자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엔진 오일 제가 가끔 왜 시동 안 걸린다고 하면 엔진 오일 한 번씩 체크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시면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랭글러에만 있죠. 요즘은 다 MDPS 전자식 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, 랭글러는 얘가 이제 웜기어 방식의 수동 이 핸들 방식 플러스 모터 방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아직까지도 핸들 오일 필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른 차는 이 핸들 오일이 없는 차들이 더 많습니다. 얘는 따로 교환 주기가 없어요. 엔진 오일은 보통 1년 만 킬로, 가솔린 주기로 1년 만 킬로에 교체하면 되는데 저는 뭐 5,000킬로마다 교체를 하는 걸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주기도 같이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 핸들 오일 같은 경우는 따로 주기가 필요하지 않다. 다만 여기 보시면 미니멈까지 내려가면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더 기본적인 거, 행여라도 이제 오일 가끔씩, 이거 절대로, 이거는 저기 차가 열어보고 싶다 그러면 열어봐도 되기는 하는데, 문제는 차가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여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보셔야 될 게 깨끗하잖아요. 안에 침전물, 고체로 생긴 침전물이 생기면 그때는 싹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무조건 기름에는 침전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하되, 침전물이 따로 없다 그럼 보충만 계속 해주시면 된다,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거 워셔액통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 오일 통 있고, 얘하고 얘가 부동액이에요.
자, 오늘 중요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. 랭글러가 터보 차저가 있는 터보 차량이잖아요. 2000cc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순환을 해주는 부동액이 있고, 그 다음에 터보 차저를 열을 낮춰주는 터보 차저용 부동액이 있습니다. 자, 무조건 이 부동액은 시동을 끄고 최소 20분에서 30분 후에 열어봐야 됩니다. 부동액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보통 대부분은 따로 여는 이 교체 주기라고는 글쎄요, 한 10만 킬로 정도? 보통 이제 5년에 10만 킬로 정도를 생각을 하고 한 번씩 교체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역시나 이 미니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구간, 여기 지금 맥스가 있고 미니가 있죠. 이 미니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보충을 해 주셔야 되고요. 얘가 이 양쪽으로 이게 한 통이 아니고 위아래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어서 가끔 이 안쪽에서 새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건 이제 센터에서 교체를 받으시면 되는데, 이 안에 연결 부위가 약간 금이 가는 현상도 발생을 해요. 그렇게 되었을 때는, 긴급할 때는 늘 아시죠?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수돗물, 생수 아니에요. 수돗물을 넣어주시면 돼요. 수돗물을 넣어서 센터 갈 때까지는 그걸로 일단 응급처치를 하시면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그래서 얘는 이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따로 교체 주기를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, 역시나 고체가 고이면, 그러면 부동액 무조건 바꿔줘야 됩니다. 왜냐면 호수가 이렇게 돌거든요. 이렇게 실린더 따라서, 이렇게 저 라디에이터 따라서 전부 다 호수가 도는데, 문제는 뭔가 약간 이렇게 응어리가 진 고체물이 있으면 막혀버리죠. 막혀버리면 바로 수온 게이지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침전물이 떠다니는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, 자, 여기 터보차저 부동액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,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일단 닦을게요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 보시면 ADD 가운데 풀이라고 적혀 있어요. 얘가 또 부동액이 거의 없다는 거고, 요 세 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정상입니다. 그리고 풀은 또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. 이걸 역시나 한번 이렇게 닦으시고요. 참고로 여기 핑크색 보이세요? 얘하고 부동액은 똑같은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, 부동액은 뭐 따로 종류가 틀리지 않아요. 얘하고 얘는 같습니다. 끝까지 꽉 잠궈 주세요. 끝까지 꽉 잠궈 주시고, 그 다음에 다시 열어주세요.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그 구멍난 부분에 살짝 들어주시면 요만큼, 지금 2칸 딱 채워져 있죠? 보이세요? 2칸 딱 적정 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부동액은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된다. 그래서 꽉 잠궈 주세요. 여기는 이제 나중에 굉장히 뜨거울 수 있습니다. 압력도 굉장히 셀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이 브레이크 오일의 주기는 보통 이제 2년 4만 킬로라고 해요. 2년 또는 4만 킬로 안에는 교체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다.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3년 6만 킬로 정도에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만 해도 역시나 침전물이 뜨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자, 브레이크 오일에는요, 우리 이제 기에 팔거든요. 네이버에 브레이크 수분 게이지 측정기라고 치시면 돼요.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. 문제는 브레이크에는 원래 수분을 약간 머금어요. 그래서 오일 안에 수분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그 수분이 이 라인들, 브레이크 라인 타고 이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기포로 바뀌거든요. 안쪽에 기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그 기포가 들어가면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게 돼요. 나중에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수분 게이지를 사서 수분이 너무 많다, 그러면 그때 이 브레이크 오일도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거 제가 이번에 샀는데 우리 2,000원 주고 샀나? 1,000원, 2,000원 밖에 안 해요. 그래서 브레이크 수분 게이지, 그것도 역시나 지프 오너분들 하나씩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그래서 2년 4만 킬로나 3년 6만 킬로에 교체를 해주시는 걸 권해드린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, 뭐 간단하게
이 브레이크도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V디스크가 들어가고요. 이 랭글러는 전륜이 이제 2P 캘리퍼가 들어가요. 그리고 뒤에는 1P 캘리퍼가 들어갑니다. 뭐 아쉽긴 하지만 고가의 브랜드에 비해서는 약간 캘리퍼가 조금 이렇게 작은 편이기는 해요. 뭐 더 고가 차량들은 최소 이제 4P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잡아주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브레이크는 향후 또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.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. 브레이크 진공판이에요. 브레이크 진공판인데 얘하고 랭글러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약간 구조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. 하이브리드는 얘가 진공판이 아니고 모터로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브레이크에서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밟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 오일, 부동액, 그 다음에 엔진 오일, 그 다음에 핸들 오일까지 전부 다 오늘 체크를 해봤습니다.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이제 오일에 관련해 대해서는 나중에 뭐 미션 오일은 이제 또 전문가가 봐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또 저에게 여쭤보시면 언제든지 바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